안녕하세요. GCP 데이터베이스 위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이준호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세션은 솔루션즈 아키텍트의 쪽집게 세션.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쪽집게로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기술 솔루션들 중에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솔루션들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 타이틀을 솔루션스 아키텍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하는 일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다 보면 그 서비스만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의 기술 가이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세션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단어 3가지만 꼽아서 먼저 첫 장표에 내놨는데요. 튜토리얼즈,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대시 마이그레이션. 이 3가지 단어만 만약에 오늘 세션 다 들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세션이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전부 다 이제 cloud.google.com/tutorials/architecture 데이터베이스 대시 마이그레이션 이 총 3페이지 위에 이제 튜토리얼즈와 아키텍처는 저희의 기술 솔루션이 있는 페이지고요. 마지막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도와드리는 저희의 상품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DMS에 대한 페이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GCP 기술 솔루션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앱 엔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1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서비스들을 사실 이제 공부하고 이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떤 솔루션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부담이 되실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의 이제 글로벌 단위의 RDBMS 솔루션인 클라우드 스패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다음에, 만약 클라우드 스패너가 뭔지가 궁금하다면 구글 클라우드닷컴 스패너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시면 클라우드 스패너에 대한 내용을 아실 수 있겠죠. 아니면은 클라우드 스패너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붙여서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희의 제품 문서나 컨셉 하우투 가이드를 가시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이고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스패너를 사용을 할 예정인데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오라클이다, 아니면 포스트그레스 SQL이다, 아니면 그런 SQL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클라우드 스패너로 이전한다고 하면 뭘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하는 좀 쉬운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이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스페시픽한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JDBC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스패너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스패너 데이터베이스 안에 남겨지는 데이터 변경 이력 로그를 어떻게 좀 남겨가지고 뒤에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은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 소개나 그런 설명 페이지에서는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나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디 가면 사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구글에 검색을 하면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스패너 마이그레이션 해서 하신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서치 구글 서치 버튼을 누르셔도 당연히 검색이 되겠지만 보시면 필링 럭키 누르시면 바로 가장 근접한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 OLTP 페이지에서 클라우드 스패너로 이전하는 문서가 딱 하고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키텍처 센터라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서 이런 아키텍처, 레퍼런스 아키텍처 문서나 하우투 아니면 컨셉 문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좀 더 스페시픽한 유즈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나의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cloud.google.com 아키텍처, 아니면은 클라우드 스패너의 커밋 타임 스탬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JDBC로 이제 로그를 남겨서 데이터 변경 분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솔루션들. 이러한 솔루션들은 이제 아키텍처가 아니라 솔루션이라는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 using spanner, commit, timestamp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런 페이지들을 아마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글 서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우연히 도달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기술 전문 솔루션들을 그 한 곳에서 보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 솔루션들 중에서도 이번 주는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 위크니까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좀 소개해 드릴 만한 솔루션들이 제가 좀 선별을 해서 쪽집게처럼 선별을 해서 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한 뭐 백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how to 뭐 특정한 스텝이 있다든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저희의 기술 솔루션 에이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어떤 워크로드든지 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그때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스파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빅테이블을 그 노시컬 DB로서 대체제로 생각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을지, 뭐 샘플 코드라든지 아니면 예제 같은 것들이, 오른쪽이 이제 튜토리얼 형태, 왼쪽은 저희가 보통 컨셉, 오른쪽은 튜토리얼 형태의 안내서라고 하는데요. 뭐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나온 이유는 제가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한 거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중에서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솔루션스 아키텍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그 솔루션들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DMS도 한 번 더 이제 제가 실습하는 걸 데모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기술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이러한 그 기술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cloud.google.com/tutorials, 여기를 가시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러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저기 검색 페이지에다가 만약에 내가 스패너를 사용하는데 스패너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나는 리테일 쪽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싶은데 리테일 쪽이 궁금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뭐 how to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백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베타로 런칭한 아키텍처 센터가 있는데요. cloud.google.com/architecture로 접근하시면 오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키텍처 센터는 말 그대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들, 예를 들어서 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뭐 데브옵스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RDBMS 데이터베이스를 뭐 멀티 테넌시로 구성을 하고 싶은데 클라우드 스패너를 이용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그 시나리오에 맞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들을 카테고리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튜토리얼즈를 통해서 뭐 하우투나 컨셉 같은 도큐먼트를 찾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좀 이미지를 알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다면 저희 아키텍처 센터에 꼭 방문하셔가지고 필요하신 그 유즈 케이스들을 검색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 GCP의 기술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 솔루션을 어디서 검색하면 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제가 구글 서치 페이지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구글 서치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튜토리얼즈 아키텍처 센터에서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DB 위크를 맞이해서 기술 솔루션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좀 흥미롭고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알려지지 않은 솔루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한 5가지 정도 좀 골라서 여기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다 보니까 그 마이그레이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서 뭐 개념 및 원칙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염려해야 되는 방법,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하는 방법,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백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온프레미스에 있는 마이스퀄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뭐 다른 클라우드에 있다든 뭐 RDS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백서를 참고하신다면 그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깜빡하거나 실수하는 거 없이 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마이그레이션 중에서도 좀 특수한 유즈 케이스들이 있게 되는데 아까 전에는 그 오라클에서 스패너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였잖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포스트그레스 SQL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다. 물론 이제 뭐 사례도 많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 아는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그럼 그게 정말로 가능한가? 아니면 가능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되고 어떤 정보들을 초기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프로시저나 쿼리들 이런 것들이 정말 뭐 A to B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면 어떠한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4가지의 문서로 이제 그 길게 그 준비가 돼서 뭐 데이터 유형, 사용자 테이블 그런 것들 그 실제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그 막상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부담이 될 만한 주제들을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고 그 각 그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예시라든지 저희의 조언들을 담아서 오라클 사용자들을 위한 포스트그레스 SQL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이렇게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뭐 아까 전에 그 제가 초반에 예시로 들었던 스패너처럼 뭐 오라클을 스패너로 그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글로벌 단위의 뭐 그 싱크가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오픈하는 서비스 아니면 런칭하는 서비스 자체가 특정한 지역에 있다든지 해서 이제 뭐 로드를 감안해서 클라우드 시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가이드를 사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서는 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산드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카산드라를 만약에 그 대체할 수 있는 GCP의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빅테이블이 많이 추천이 될 텐데 그런데 그 뭐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개념적으로 다 노시퀄에 뭐 와이드 칼럼을 지원한다 뿐이지 이걸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내부에서 동작하는 구성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그 따로 설명된 문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카산드라 사용자들을 위한 빅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백서를 만들어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이제 저희 빅테이블의 구성 그 아키텍처 도식이 되게 되는데 빅테이블 아키텍처랑 비교해서 카산드라랑 비교했을 때 카산드라의 A 요소는 빅테이블의 어떤 요소인지 그리고 이러한 아키텍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빅테이블로 그 변경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유념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서는 좀 이거 클라우드 빅테이블 그 솔루션이긴 한데 그 아키텍처이긴 한데 좀 특이한 게 저희가 현재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는 그래프DB는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가 없어서 그래프DB를 그러면은 GCP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는 게 좋나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간혹 받긴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그래프DB를 그냥 VM에 구성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스토리지 레이어를 클라우드 빅테이블을 사용을 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엔드포인트는 인터널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고 이 로드 밸런서의 클라이언트들의 리퀘스트를 다 모아서 가지고 온다고 하고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 엔지니에 실제 이제 그 런타임을 그 그래프 그 DB의 런타임은 그 GKE에 구성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퍼시스턴트한 데이터에 대한 저장은 클라우드 빅테이블로 함으로써 실제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여러 대의 VM에 배포를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안전성과 그리고 성능을 그 구현해낼 수 있는 아키텍처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해서 테스트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만들어서 저희 아키텍처 센터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그래프 DB라고 해서 이 안수 그래프 말고도 뭐 다른 그래프들, 뭐 다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들도 빅테이블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빅테이블을 백엔드 스토리지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구축하면 될지, 아니면은 그래프 DB를 그냥 아예 그냥 로우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이제 매니지 서비스랑 연계해서 어떻게 나의 워크로드를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문서는 그 포스트그레스 SQL에서 백큐움 작업이 있는데,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스큐되어 있는 데이블을 이제 정리한다든지 그런 오토 백큐움 작업에 대해서 이 포스트그레스 SQL에서 백큐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 중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클라우드 시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품이 아니니까 왜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이런 솔루션을 만들거나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주 목적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만들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 SQL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뭐 클라우드 시퀄이 됐든 아니면은 VM에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든 어떤 식으로 하면 백큐움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은 VM에서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 GCE VM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 형제, 뭐 로컬 SSD를 쓴다든지, 퍼시던스 디스크를 쓴다든지, 밸런스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저희의 인프라적인 요점과 관련해서 포스트그레스에서의 백큐움 작업을 최적화, 그리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클라우드 로깅을 이용한 모니터링,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렇게 백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포스트그레스 SQL을 이미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사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문서 자체가 굉장히 잘 써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구글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팀에서 만든 거라서 혹시 뭐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쪽집게 세션에 소개해드리는 솔루션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기술 솔루션이란 무엇인지, GCP의 기술 솔루션이 있고, GCP의 기술 솔루션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서비스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솔루션이나 아키텍처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은 굉장히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 드렸던 URL 튜토리얼즈나 아키텍처에 방문하셔서 가지고 계신 문제점들을 검색해서 원하시는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마이그레이션 작업들을 당연히 사용자가 이런 백서를 읽고 아니면 하우투 가이드를 읽어서 이제 한 땀 한 땀 하실 수도 있게 되겠지만, 사실 RDBMS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좀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성능 좋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DMS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서비스, 저희의 이제 서버레스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만든 서비스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최근에 GA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포스트그레스 SQL이나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MySQL이나 포스트그레스 SQL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MS SQL 서버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쓰는 게 내가 직접 매뉴얼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보다 어떤 점에서 더 나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굉장히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GUI 메뉴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정보,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잡에 대한 디피니션만 있게 되면 사용자가 거기에 정의만 해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저희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없다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카를 그 VM에 만든 다음에 뭐 사용자가 그 관리해가지고 명령을 실행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하고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면 컷오버를 하고 배포를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제 그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만들고 거기에 레플리케이션까지도 해주고, 레플리케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컷오버 할 때 뭐 마스터로 이제 프로모팅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간소화된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뭐 단순히 스냅샷을 떠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컨티뉴어스 리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초나 분 단위로 굉장히 적은 그 다운타임을 가진 상태로 마이그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타겟 자체를 저희 이제 클라우드 SQL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온프레미스에서 마이스QL 직접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SQL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뭐 덤프를 떠서 다시 덤프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이제 뭐 리플리케이션을 리모트 마스터를 결정을 해가지고 쭉쭉쭉 세팅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 접속 정보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잡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자동으로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작업이 그 저희 그 뭐 따로 뭐 VM이 배포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버레스 환경에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다수의 마이그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DMS에 가서 굉장히 여러 마이그레이션 잡을 디파인 하신 다음에 그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좀 심리스하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계속 다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콘솔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크리에이트 마이그레이션 잡이라고 스크린샷이 나와 있는데, 저희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가셔서 크리에이트 마이그레이션 잡을 하시게 되고, 여기 보면 뭐 소스 디파인을 해라,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스는 사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아이콘에서 소스에서 직접 먼저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데모 비디오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뭐 데스티네이션에 어떠한 클라우드 SQL을 쓸 건지, 뭐 클라우드 SQL을 쓴다면 뭐 마이스QL 버전을 몇 버전을 쓸 건지, 뭐 아니면 뭐 5.7에서 8.0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세팅, 그리고 이제 배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완성된 데스티네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 보이시는 GUI 환경에서 쉽게 만드시고 잡을 테스트한 다음에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잡을 단순히 하나 둘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수의 그 마이그레이션 잡을 여기서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뭐 100개, 200개 있다라고 하면 그 개수만큼의 마이그레이션 잡을 여기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뭐 A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컷오버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에 대한, 원래라면 그 매뉴얼로 다 작업을 하고 뭐 사람이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토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DMS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데모를 제가 직접 시연을 하는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터미널, 이제 오른쪽에 콘솔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먼저 마이그레이션 잡을 만들기 전에 커넥션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SQL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데모
그 소스 프로파일에 대한 이름을 줬고, 뭐 만약에 IP로 접근을 할 거라면 뭐 퍼블릭 IP 뭐 IP 주소라든지, 그리고 뭐 그 마이그레이션에 사용하게 될 유저의 뭐 크레덴셜 이쪽에 다 정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뭐 SSL, TLS를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실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소스를 이용을 해서 마이그레이션 잡을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잡을 만들 때 이제 가장 먼저 마이그레이션 잡 이름을 만들고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스가 어떤 종류의 그 데이터베이스인지 저희는 이제 마이스퀄이 되게 되고, 저기서 이제 리전을 선택해서 어느 쪽에 배포될 건지, 그 데이터베이스의 레플리케이션이 어느 곳에 만들어질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있어서 단순히 이제 퍼블릭 인터넷을 넘어서도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만약에 프라이빗에 있어서 직접 접근이 어렵다면 SSH 그 베지션을 넘어서 접근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원을 이 서비스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정해놨던 소스를 등록을 해서 테스트 유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소스에서 가지고 온 그 데이터가 저장될 곳,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SQL의 마이스퀄 인스턴스에 저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스퀄을 선택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골라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이제 클라우드 SQL의 마이스퀄 인스턴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플리케이트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플리케이트 그 인스턴스가 이제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정보들도 이미 넘어오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소스에서 이제 그 가지고 올 데이터에 대한 것들, 뭐 스키마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접근은 저희 VPC 피어링을 이용해서 접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뭐 디폴트 VPC 피어링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리모트에 있는 MySQL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이제 자동으로 이쪽으로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그 접근된 그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양쪽에 직접 붙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도 이제 무사히 잘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만들고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그 소스에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안에 이제 쇼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이제 뭐 employee라고 해서 저희 그 예제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임포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그 실제로 데이터가 변경된 부분이 자동으로 잘 마이그레이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employee에서 department에 있는 테이블, 그 디파트먼트에 보면 지금 0번부터 뭐 7번까지 이렇게 쭉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이그레이션이 먼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스타트 마이그레이션 했으니까 마이그레이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show process 리스트를 명령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아직은 뜨지는 않았는데, 자동으로 리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뜨면서 그 소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가게 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잠시만 기다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붙어 있는 그 MySQL 세션만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잡 크리에이팅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면 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그 자동으로 소스 MySQL의 이제 리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띄워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로컬호스트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걸리네요. 여기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뭐 employees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뭐 디파트먼트라든지 모든 데이터 그 모든 테이블들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되고요. 먼저 이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이제 뭐 카운트나 그런 걸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새로 데이터를 인서트한 다음에 이
데이터 증분이 얼마 만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이게 그 클라우드 SQL을 직접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리플리케이션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풀덤프가 지금 일단 프로그레스 중이니까 이제 곧 저 풀덤프 끝나면은 지금 있는 데이터는 다 넘어가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제 풀덤프 보시면은 이제 리모트에 있는 클라우드 SQL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빌로그를 이제 슬레이브로 다 이제 옮겼죠. 이제 지금 그 다 옮겨진 것 같고, 이제 데스티네이션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목록들도 다 일단 확인이 이미 그 리모트 타겟에 있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소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그 마이그레이션 된 쪽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지금 데이터가 풀덤프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오버뷰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플리카 모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MySQL 그 저쪽 로컬 주소로 해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패스워드를 안 넣어가지고 잠깐 안 냈었는데. 들어와서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 SQL 인스턴스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제 엠플로이에 들어가서 현재 그 로우 카운트를 한번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파트먼트죠. 9개 나오겠죠. 아까 전에 1번부터 9번이었나? 0번부터 8번까지 로우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다시 이번에는 소스 데이터베이스,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한 다음에 디파트먼트에다가 임의로 하나의 새로운 디파트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파트먼트 뭐 dx new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단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제 인서트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인서트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셀렉트 해보면 저쪽 안에서 로컬에서 나왔을 텐데, 리모트에 와서 다시 이제 엠플로이 사용해가서 그 데이터베이스 그 디파트먼트 테이블 안에 얼마 있는지를 보시면 자동으로 카운트가 10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로컬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임포트한 내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로 그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장 최신의 데이터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다 된 시점이 된다고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리플리카 모드로 바꾸고, 그 리플리카 모드였던 저희 타겟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마스터로 한번 승격을 해보겠습니다. 이 승격하는 작업도 사용자가 이제 직접 매뉴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 프로모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그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이 그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그 마스터로 이제 이제 승격되게 됩니다. 보시면 아직까지는 레플리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 SQL 지금 테스트하는 곳에 와서 잠깐 보시면, 네, 지금 그 프로모션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프로모션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SQL 데이터베이스를 마스터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 일련의 동작이 그 일련의 과정이 사실 이전이었다면 중간에 베스천 VM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런 중간에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쉽게 그 데이터베이스 소스 잡 디스크립션만 만드셔가지고 그 클라우드 SQL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MySQL이라든지 포스트그레스 SQL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데모를 간략하게 약 한 10분 정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 슬라이드로 돌아왔는데, 오늘 세션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각 서비스마다 각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소개 페이지들은 이미 충분히 아실 테니까, 이러한 소개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고객이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의 튜토리얼 아니면 아키텍처 문서들이 슬러시 튜토리얼즈
구글클라우드.com,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로 갔네요. 구글클라우드.com 아키텍처 이 두 URL을 아키텍처 센터에 방문하시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퍼런스 아키텍처들이 다 퍼블릭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퍼블릭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백서들을 참고하시고 혹시 뭐 가능하시다면 저희의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좀 더 쉽게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옮겨서 좀 더 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개발하고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션 솔루션스 아키텍트의 쪽집게 강의,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술 솔루션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기술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솔루션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좀 흥미로운 솔루션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발표를 듣기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쓰는데 부담이 좀 줄어드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에 방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제 오늘의 발표는 성공인 것 같고요. 오늘 발표 말고도 뒤에 많은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더 흥미로운 내용들 계속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준호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